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의 시작과 함께 부산시는 새 진용을 꾸리며 야심찬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진용에 앞세운 가운데 부산의 경제를 책임질 경제부시장 자리도 적임자를 찾았죠.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김광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모시고 민선 8기 부산 경제의 방향과 핵심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시장님 우선 취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취임 2개월 차를 보내시고 계신데 예. 좀 늦었지만 취임 소감은 어떻습니까? 제가 1996년도에 이제 부산시의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문화관광국장, 상주도 본부장, 또 행정자치국장, 뭐 도시균형발전실장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일을 하다가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감회가 큽니다. 또 저희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제 우리 LG 헬로비전에서 꼭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네. 어렵다는 거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또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수도권 일극주의에 따라서 각 지역 인구 감소들도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혁파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라서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경제부시장께서 실제로 해주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불경기 시대에 경제 불안 극복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올해 부산시 경제 정책 관통하는 키워드 부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어려운 서민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민생 회복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산을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산이 이제 중소기업이 99.9%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 원 정도의 정책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판로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 또 지역 경제를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금 올해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부산이 이제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디지털 재전환을 통해서 모든 제조업 서비스업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에너지, 예를 들어서 수소 에너지라든지 전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각종 사업들, 투자 유치 이런 곳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난 1월 특별법이 발의가 됐죠.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는 부산을 경제, 교육, 또 관광, 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수준의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행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듯이 큰 자석 하나가 서울에 있으니까 전부 다 전국이 서울만 바라보고 있고 또 서울로 달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가장 먼 곳에 자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이 국가를 운영을 해야 이제 이런 수도권 일극주의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수영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봉민 의원께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 완화 및 어떤 특례를 둘 것인가라는 부분. 두 번째로 부산의 그런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기업가 인재들이 왔을 때 네. 여기에서 생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녀도 맞습니다. 교육시키고 그래서 교육이나 주거, 문화 환경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이런 국제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네. 또 글로벌한 인재들이 몰려오니까 이런 도시 여건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외국 기업이 부산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세금 혜택이 제일 중요한데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감면시킬 건가. 그다음에 외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사실 거제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와 있고 또 울산에도 많이 와 있고 감리를 위해서 또 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또 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어야 네. 됩니다. 국가적으로 다 못 풀어준다면 우리 불경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라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여가 교육 이런 게 되려면 국제 학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같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걸 담았고요. 산업적으로는 부산이 이제 금융 중심지로 네.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글로벌 금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제 개선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고 또 물류 네. 부산이 이제 신공항이 되게 되면 그 신항만은 세계적인 항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공항이 또 세계적인 공항이 되면 CN에어를 연계하는 이제 국제 물류 지역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지방 시대다라는 키워드를 그렇습니다. 내걸었죠. 예, 예. 어찌 보면은 부산이 제2의 수도로서 또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 주신 특별 법안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짚어보자면 현재 특별 법안 통과가 또 중요한데 언제 통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 21대 국회 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1대 국회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 발의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번 국회회기 때 통과가 안 된다면 바로 원 구성이 5월 달에 바로 되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에 첫 22대 국회 네. 첫 입법으로서 이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부산에만 좀 혜택을 주려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될까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특별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제주 자유도시 특별법도 있고요. 네, 강원도 네. 특별자치도법도 있고 전북 특별자치도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했던 이유는 네, 첫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겁니다. 네, 수도권 일극주의로 해서 10년, 20년 뒤에도 미래가 있는가? 네.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 고령화의 문제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안 낳는 문제인데 네,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가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로 가게 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성공해야 되는 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데에 매몰되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같은 경쟁력을 수도권 일극주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에서 당기는 힘만큼의 지역에서 당기는 힘을 부산에 만들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네, 이제 개방형 국가로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근데 당장 국가 전체를 개방형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네, 부산이라는 강력한 도시를 개방형 체제로 운영을 해서 네. 그걸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제 거점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요번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국토 운영 전략으로도 중요한 그 전략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역 발전 또 더 나아가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부산이 잘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이 더 잘 되는 길을 네.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 현안이죠.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현재 추진 상황과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네,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리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이제 행정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부터 시작을 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추진을 하고 네,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던 것을 전 정부 때는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산업은행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산이 그 금융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네. 작년 5월에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네, 또 산업은행도 뭐 특정 부분만 옮기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작년에 이미 7월에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네. 산업은행 전체를 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법에 산업은행은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법만 고치면 옮기면 되는 건데 이 법을 고치기 위한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만 개정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그래서 요번 21대 국회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야당에서 반대를 해놓고 또 지역 공약으로는 산업법 개정을 하겠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21대에 되지 않는다면 22대에 첫 입법으로 네. 산업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서 연내에 네. 산업 이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꼭 만들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주요 사안이죠. 민선 8기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던 결과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업계의 관심이 유독 큰데요. 네, 올해 기업 투자 유치 방안과 또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가 제조업 기반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역이 적다 보니까 이제 투자 유치에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비해서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14배, 네. 4조 원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2,800억을 유치를 했는데 네. 21년에 저희가 2조 원을 유치를 했고 네. 22년에 3조 원을 유치를 했고 작년에 4조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6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이나 대기업들이 볼 때 투자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기 근로자들이 여기서 와서 따라올 것인가,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고급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조성 이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하고요. 네.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지역 업체들이 같이 인력도 양성하고 네. 또 이제 그 인력이 채용되고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우리 같이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투자진흥기금을 1,7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그 기업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도 보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근로자들이 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자기 호를 단시로 오면 되는데 네. 주로 이제 3, 40대의 경력직 주요한 기술 인력들은 주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특히 이제 외국어로 교육하는 네. 학교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부산에 있는 기업 많은 자제들도 지금 제주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정주 여건, 네.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거주 여건도 좋고 또 문화시설, 네. 관광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 여기에서 일도 하지만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서 이제 우리가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도 좋은 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가 결코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발표한 부산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 시에서 고용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주요 시책으로 일자리 확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네, 올해 부산의 일자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유치되거나 여기에서 네. 또 공장을 그 회사를 많이 설립하거나 네, 또 직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조 원의 투자를 하고 네, 또 그 이상 뭐 투자가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공장이나 회사가 설립되고 거기 직원을 고용하고 네. 거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차가 어느 정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지역 경제에 끼치는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좋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산학교력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또 지금 일자리와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안 맞으면 네. 안 되니까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것들을 적극 줄여 나가서 네. 이제 지금 좋은 일자리가 우리 좋은 인력과 바로바로 결합이 돼서 지역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 30대 특히 젊은 층에서 서울로 가는 이유는 서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산에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진다면 또 정주 여건까지 좋아진다면 젊은 사람들은 굳이 서울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자리 창출 꼭 필요한 추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부산 경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을 꼭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 전력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유치했죠. 네, 올해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과 또 목표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 중에서 이제 자동차 등에 들어간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전력 반도체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네, 수입을 하고 그 전력 반도체 이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소부장이라는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반도체의 이제 그 틈새 시장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전략산업 정책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부산을 전력 반도체 수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부처 예를 들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또 과기부, 국토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와 우리 시가 같이 또 기업들과 같이 해서 네. 이제 추진단을 작년에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부산에서 생산을 해서 네, 지금 현재 95%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 수요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생산 거점으로 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요 인근에 있는 이제 기장에 이제 의과학산단 안에 이제 전력 반도체 남지를 지금 조성해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했다면 네.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여의 기간 동안에는 그런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거두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부산의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는 연초에 단행한 인사에서 고위직 간부의 절반가량을 교체하며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오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데요. 김광해 부시장이 밝힌 목표와 계획이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